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림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요. 실물 경제는 죽었다고 하잖아요.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 상가공실 역대급, 청년 실업률 여전히 높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하고, 근데 또 다른 뉴스에선요. 서울 아파트 최고점 경신, 코스피 사상 최고치,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제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나만 힘든 건가요?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서울 아파트부터 볼게요. 2024 연말, 2025년 초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점을 찍었어요. 진즉에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등판했죠. 100억 현실에선 1억도 모으기 힘든데 100억이라니.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마포, 용산, 성동. 어디를 봐도 최고가 경신. 그럼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요. 집 사기는커녕 전세금 마련도 벅차다고 해요. 그럼 대체 누가 사는 걸까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형주들 실적 좋다고 하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물린 사람이 더 많고요. 그럼 누가 돈 버는 걸까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액 역대 최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다고 난리죠. AI 붐이 일어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 폭증, 수출 늘었다는 뉴스 매일 나와요. 근데 이게 제 주머니에 들어왔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반면에 실물 경제는요.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 특히 요식업, 소매업 직격탄. 배달 플랫폼 수수료에 인건비 오르고 임대료 오르고, 근데 손님은 줄고 버티기 힘들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은 어렵고 취업해도 월급은 집값 못 따라가고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대체 뭐가 좋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런 핵심이 나와요. 평균의 함정. 경제 지표는요. 전부 평균이에요. 평균 집값이 올랐어요. 평균 주가가 올랐어요. 평균 수출액이 늘었어요. 근데 나는요? 그럼 그 평균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K자 회복이라고 불러요. K자. 위로 가는 선, 아래로 가는 선. 어떤 사람은 위로 가요. 어떤 사람은 아래로 가요. 평균으로 보면요. 위로 가는 사람과 아래로 가는 사람이 있죠. 그럼 평균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요.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위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집 있는 사람. 서울 아파트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올라요. 20년 전 강남 아파트 5억 원에 샀는데 지금 40억 원 됐어요. 30억 원 넘게 벌었어요. 일 안 하고. 둘째, 삼성 SK하이닉스 주식 있는 사람. 코스피가 오르면 대형주 가진 사람 자산 늘어나요. 삼성전자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18만 원이에요. 셋째, 대기업 다니는 사람.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회사. 실적 좋으면 직원들도 안정적이에요. 보너스도 받고 스톡옵션도 받고. 반면에 아래로 가는 사람들은요. 첫째, 집 없는 사람. 전세금 1억 모았어요. 근데 집값이 4억 올랐어요. 더 멀어진 거예요. 둘째, 자산 없는 사람. 월급만 받아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 줄어드는 거예요. 셋째, 자영업자. 매출은 그대로인데 임대료, 인건비, 원가 다 올랐어요. 남는 게 없어요. 넷째,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대기업은 실적 좋은데 중소기업은 버티기도 힘들어요. 월급 동결, 구조 조정. 그럼 반도체 수출은요? 반도체 수출 최대라는 건 삼성, SK하이닉스 실적 좋다. 이게 맞아요.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가나요? 첫째, 주주, 삼성전자 주주들 배당 받아요. 주가도 올라요. 둘째, 임원진.
성과급 받아요. 스톡 옵션 행사해요. 셋째, 직원들 보너스 받아요.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대기업 실적 좋다고 해서 내 가게 매출이 늘어나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서울 아파트는 왜 오를까요? 간단해요. 돈은 많이 풀렸는데 갈 곳이 없어요. 코로나 때 저금리, 양저 관화.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나요? 실물 경제로 갔나요? 아니에요. 자산 시장으로 갔어요. 특히 부동산. 그 중에서도 서울. 왜 서울이냐고요? 공급이 없으니까요. 서울은 땅이 한정되어 있어요. 더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수요는 계속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산 보존하려고 서울 아파트 사요. 현금 갖고 있으면 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 떨어지니까 서울 아파트에 넣어두는 거예요. 개념.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요. 재밌는 건요. 지방은 집값 떨어져요. 인구 빠져나가고 공실 늘고 집값 하락. 근데 서울은 오르고. 이게 뭐냐면요. 집중 현상이에요. 돈이 서울로 집중되고 사람도 서울로 집중되고 자산도 서울로 집중되고 그럼 평균은요? 서울 올랐는데 지방 떨어졌으니까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요. 서울 집 있는 사람 대박, 지방 집 있는 사람 손해. 완전히 갈렸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뭐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이런 대기업들 주가 평균이에요. 대기업 실적 좋으면 코스피 올라요. 근데 중소기업은요?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은 바닥이에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럼 실제로는요. 대기업 주식 가진 사람만 돈 벌고 중소기업 주식 가진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뉴스는요. 코스피 최고점 이러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요. 평균이 나를 속여요. 평균 집값 올랐어요. 근데 내 집은 없어요. 평균 주가 올랐어요. 근데 내 주식은 물렸어요. 수출 늘었어요. 근데 내 가게 매출은 그대로예요. 대기업 실적 좋아요. 근데 나는 중소기업 다녀요. 평균은 좋은데 나는 안 좋아요. 그게 지금 시대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있는 사람은 더 부자 돼요. 서울집 10억짜리가 15억 됐어요. 그 돈으로 또 집 사요. 또 올라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돈 벌었어요. 그 돈으로 또 투자해요. 또 벌어요. 반면에 자산 없는 사람은요. 월급만 받아요. 근데 물가는 오르고 저축 좀 했어요. 근데 집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멀어진 거예요. 이게 10년 계속되면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래서요.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최고점이라고 해서 내가 집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최고점이라고 해서 내 주식이 오른 게 아니에요. 반도체 수출 최대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건 평균이고 나는 평균이 아니니까요. 이게 K자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가는데 평균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완전히 갈라진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혹시 오늘 영상의 내용이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